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김조구입니다. 오늘은 그 치료 파라미터에 대한 오해 또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항상 만나게 되는 게 어디까지 치료할 건가. 결국은 어디까지 치료해야지 궁극의 목표는 치료가 잘 될 건가와 연관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과 학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치료 파라미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파라미터가 뭡니까? 라는 것은 결국은 그 치료를 잘 하려면 어디까지 써야 됩니까? 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하면서도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건가에 대한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게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일 많이 하던 그 얘기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화이트닝이 올 때까지 쏩니다 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치료의 엔드포인트로 생각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왔을 때 그 화이트닝이 왔을 때라는 것은 조금 오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화이트닝을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대부분 이 화이트닝이 오는 거의 목표는 색소 질환에 있어서 색깔이 타겟에 에너지를 전달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치료를 할 때 그 타겟에 진짜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됐느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문신을 치료할 경우에 화이트닝이 올 때까지 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신 있는 부위가 색깔이 하얗게 변하면서 치료가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지나다 보면 그 화이트닝이 왔던 것이 사라지면서 원래 있던 문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문신에 에너지가 전달됐다기보다는 문신 위에 덮고 있는 피부와 진피 사이에 있는 DE 정션이라고 있는데, 그 부위에 그 열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공기가 차고 그러면서 불투명한 막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화이트닝인데, 그 화이트닝이 왔다고 해서 밑에 있는 문신의 색깔에 에너지가 다 전달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닝이 오고 나서 이 치료가 끝났구나 생각하고 한 달 있다 환자가 오게 되면 대부분의 문신이 남아있고 일부의 문신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문신 치료가 문신 파티클들이 다 깨진 상태에서 그것이 마크로파지에서 잡아먹히고 그게 분해돼서 사라질 때까지 경과가 치료가 에너지가 전달이 됐습니다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닝이 무조건 와야지만 치료가 끝난다는 생각은 다른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화이트닝 이외에 다른 걸 어떻게 적합한 치료가 됐는지를 판단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드리는 그 화이트닝이라는 것은 D 정션에 어떤 그 불투명한 막 공기층을 형성해서 생기는 거라 치면, 그거는 D 정션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 D 정션에 멜라노사이트도 있고 멜라노좀도 있기 때문에 D 정션에 그냥 정상적인 피부를 쏜다 하더라도 화이트닝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이 어두운 사람들 쐈을 경우에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문신이나 색소가 있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는 색소 질환을 치료할 경우에 색소 질환에 다 흡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흡수된 그 에너지가 색소 질환에 어떻게 하면 잘 흡수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걸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닝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에리스마가 얼만큼 왔느냐, 완전히 페테키가 생길 정도로 왔느냐, 약간 페인틀리한 에리스마가 왔느냐, 아주 진한 에리스마가 왔느냐, 그런 걸 판단해서 뭐 P1, P2, P3 뭐 또는 E1, E2, E3, 뭐 P1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것은 그 엔디아그 레이저가 혈관의 흡수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혈관에 흡수되면서 그 혈관들이 확장되거나 혈관들이 그 파괴돼서 주변에 그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 페테키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얘도 색깔에 직접 흡수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색깔 주변에는 당연히 혈관이 분포하게 되겠고, 혈관이 흡수됐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색깔에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즉, 혈관에 어느 정도 흡수됐다는 것은 색소에도 이 에너지가 흡수됐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색소 질환에 있어서 멜라닌 흡수도의 곡선을 보면은 혈관보다는 멜라닌 흡수도가 더 높기 때문에 혈관보다는 멜라닌 흡수도, 그러니까 색소 질환에 색소에 흡수됐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리세마가 왔다는 것은 주변에 색깔에 어느 정도의 열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화이트닝은 왜 자꾸만 배제했으면 좋겠느냐? 깊이를 따졌을 때도 일단 더미스의 에너지가 흡수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 정션은 아직 더미스로 들어가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더미스로의 에너지 전달이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화이트닝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고, 화이트닝이 너무 하얗게 온다 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그 더미스까지 전달이 확실히 됐다는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두될 수 있는 거는 그 파핑 사운드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엔디아그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그 파티클에 흡수되면서 그게 그 포토 어쿠스틱 사운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열로 변환되게 되는데,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색깔이 많으면 더 따다다닥 소리가 더 많이 나게 되는 거고, 그 색깔의 소리가 색소가 거의 없는 부위에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되는. 그래서 가장 낮은 그 소리가 들릴 정도까지 쏘게 되면, 그러면 색깔이 있는 부위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은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또는 심지어는 환자가 말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치료를 해야지 최상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멜라닌에 대한 흡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혈관에 대한 흡수를 생각해 보면 보통 560에서 590, 또 610 사이의 그 파장의 그 혈관이 흡수가 높은데, 그럴 경우에 과연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혈관 진화를 봤을 때 혈관이라는 것은 사실 색깔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혈관 자체는. 근데 혈관 안에 지나다니는 RBC가 색깔을 갖고 있는 거죠. 적색소를 갖기 때문에 그 적색소에 흡수되는 파장이 590대 그 파장대를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혈관에 있는 적혈구에만 흡수되게 되면 사실은 적혈구만 뜨거워진 거지 혈관 자체에는 파괴는 일어나진 않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라는 것, 적혈구는 흡수되고 나와서 그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잠깐 열을 받고 마는 거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혈관 치료를 하게 되려면 혈색소에도 흡수가 되고 그 이상의 에너지가 더 전달돼서 혈관 벽에 손실이 돼야지 그 혈관이 좁아지거나 파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혈구에 흡수될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돼야지 적합한 그 혈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관이지 적혈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빨간 파티클에 잘 흡수되는 595나노미터를 쐈을 때 색깔이 까맣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센 에너지를 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열이 전달되고 혈관 벽에 손상을 일으키는 정도. 그래서 가장 적합할 수 있는 거는 쐈을 때 혈관이 어느 정도 파괴돼서 약간은 그 혈관 그 주행을 따라서 색깔이 변화되는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상을 남길 때 이 치료가 잘 됐구나 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치료 목표는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너무 과다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에는 혈관 주변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됐을 때 굉장히 환자가 통증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과도한 치료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관 치료할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통증에 대한 것을 잘 모니터링 해야지 좋은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주행 경로에 어떤 손상을 보이는 정도는 좋은데, 환자가 너무 아파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과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 범위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이라든지 이런 치료는 약간 그 비트직, non-specific한 어떤 열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타겟을 하는 콜라겐이라고 치면은 콜라겐 주변에는 혈관, 신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했을 때 환자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통증인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프다고 하는 거고, 아프다고 하는 거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력이라든지 리프팅 치료하는 그런 치료들은 통증이 일단은 많이 심하다고 할 때는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적합할 거라 보고, 대개는 빨갛거나 또는 그 색깔의 변화가 일으키거나 뭐 온도가 많이 뜨겁거나 그런 것까지는 관찰하기는 어렵게 되죠. 예를 들어 깊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탄력을 치료하는데 깊은 치료하게 될 경우에는 표면에는 온도의 변화는 크게 없게 되고 깊은 층의 온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손으로 만졌을 경우에도 거의 뭐 열의 변화가 없게 되고, 또는 뭐 색깔의 변화, 색조 변화, 뭐 홍반 이런 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래쪽에 있는 그 열이 전달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제일 많이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거는 통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통증이 심하게 느낀다면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거는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치료를 잘하는 걸 넘어서면 부작용을 당연히 감수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 그러면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